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EBS 수업 혼자 스스로 준비하고 혼자 열심히 들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? 네, 1학기 때는 조금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. 하지만 이제 한 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부모님, 그리고 도와주신 여러 가족들, 힘드셨을 텐데, 이제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EBS 수업 공부할 때 바른 자세로 교과서도,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학습지도 스스로 준비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건강 관리 항상 유의하고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꼭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오늘은 온라인 수업 3교시로 독서 기록, 그 중에서도 책 속 인물 인터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풀어봤나요? 네, 괜찮아요. 아직 못 푼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도록 합니다. 자, 책을 읽고 책 속 인물 인터뷰하기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학습꾸러미 학습지는 선생님 저는 이것 대신에 독서 노트에 쓰는 것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이걸 사용하는 대신에 독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. 독서 노트에 쓴 사람들은 이 학습지를 지금 보면서 같이 따라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강의만 보고 그리고 질문 5개 중에서 1개, 2개 정도만 적어도 좋습니다. 자, 내가 지은 제목, 책 제목, 지은이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는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. 아, 나는 책 읽은 게 없는데 선생님 저 생각 안 나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글도 모두 원래는 동화책에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. 이야기들이에요. 근데 책이 두꺼워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니까 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와서 교과서 안에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책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글들을 떠올리면서 써도 괜찮아요. 자,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는 가장 최근에 했던 공부 내용인 신기한 독을 가지고 책 제목을 썼어요. 그 다음에 지은이 전래동화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지은이도 출판사마다 다 있어요. 지은이라는 건 신기한 독을 쓴 글쓴이, 작가를 말하는 건데요. 근데 신기한 독 이 내용은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다시 전해져서 요즘에 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도대체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지라고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예전부터 천천히 전해져 내려왔던 것들,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래동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좀 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더 동화가 재밌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먼저 책을 읽고 어떤 인물과 인터뷰할 것인지 선택하고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나는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과 답을 써보도록 해요. 그러니까 인물들이 나에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지요. 내가 열심히 읽었으면 다시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물이 되었을 때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면 쓰면 되는 거예요. 요런 장면 기억나죠?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독이 나왔어요. 이 커다란 독을 어이구 이게 뭐야? 야 진짜 크다. 사람도 한 명, 어휴 2명은 들어가겠는걸. 근데 겉보기에는 좀 볼품이 없어. 에휴 이까지 독. 에휴 근데 좀 아깝기도 하네.
집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 하면서 옛날에 썼던 이 오른쪽 아래에 아주 작은 그림 보면 큰 독을 등에 얹고 가는데,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두 글자로 어떤 이름이 뭐죠? 예, 맞아요. 지게라고 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큰 짐을 들 때, 이제 좀 덜 힘들라고 지게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. 이 장면 혹시 기억나요?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신기한 독의 여러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었죠? 네. 자, 이 농부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요? 맞아요. 엽전이에요.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? 예전에는 요즘처럼 신용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지폐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 엽전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, 너무 많을 때는 조금 흘리고 다니기 쉽죠. 그래서 그 구멍에다 끈을 이렇게 매서 많은 엽전을 한 번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. 자, 엽전을 한번 넣어볼까? 그 전에는 괭이를 넣었더니 괭이 두 개가 나와서, 에이, 뭐야 이거? 내가 잘못 봤나? 에이, 그럼 혹시 모르니까 엽전을 넣어봤어요. 넣었더니 몇 개가 되었어요. 맞아요.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우와. 자, 이 이야기는 이미 다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궁금해서 쓴 질문이에요. 혹시 내가 쓰는 게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면 돼요. 여러분의 질문이 훨씬 더 재밌을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. 질문 1. 농부 아저씨 있잖아요. 농부 아저씨한테 질문이에요. 부자 영감님이요. 신기한 독을 자기 독이라고 막 우겼잖아요. 그럴 때 마음 어떠셨어요? 농부가 대답을 안 해. 지 동화 속에서 가만히 있어. 그러면 누가 농부가 돼야 된다? 맞아요. 내가 농부가 되었다고 생각했더니 선생님이 농부라면, 열심히 일하다가 발견한 독인데, 아니 욕심내서 공짜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억지를 쓰는 그 부자 영감의 행동에 저는 매우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. 선생님이 농부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질문,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? 생각해 볼까요? 어려워요? 네.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했어요. 농부 아저씨가 재판을 받으러 원님께 갈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? 아니, 왜 하필 원님한테 가신 거죠? 선생님이 농부였다면, 그러게. 내가 왜 원님한테 갔지? 아니, 원님이 어떤 사람이길래? 맞아, 맞아. 원님이라고 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, 우리 고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고, 그리고 공정하다는 거는 평등한 거야. 심판처럼. 그쵸? 공정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님한테 갔어요. 아이고, 좀 안타깝죠. 원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걸. 세 번째 질문, 너희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요.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한번 써봤어요. 농부 아저씨, 아직도 신기한 독을 가지고 있다면요. 넣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? 제가 듣기로는 아주 먼 미래에 2020년도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. 그래서 코로나가 더 퍼지기 전에 미리 백신을 개발하라고 하고, 거리 두기, 마스크 착용, 그리고 서로 모이지 않기 등 당부라는 거는 이렇게 해주세요,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. 꼭 해주세요, 이런 걸 당부라고 해요. 당부의 말을 편지에 써서 신기한 독에 넣고 다시 한번 나오면 더 많아지잖아. 또 두 개의 편지를 넣으면 또 네 개로 변신해서 나오고, 네 개의 편지를 넣으면 더 많은 편지가 더 많아지죠.
그렇게 많은 편지를 다시 2020년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네. 언제요? 8월에요? 9월에요? 아니지. 내 생각에는 2020년 1월 전, 그러니까 2019년부터 준비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것 같아. 아, 그랬으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워요. 좋아지겠죠? 어.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이 살았어. 하루는 농사꾼이 밭을 일구느라고 괭이질을 하고 있었지. 그러다가 큰 독을 하나 발견했어. 그냥 내버려 두려다 좀 아깝기도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. 그 안에 괭이를 넣어두었지. 이튿날, 이거 받아쓰기 할 때 공부했었죠? 다음 날이란 뜻이에요. 농사꾼이 밭에 가려고 독에 넣었던 괭이를 꺼냈어. 아유,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. 독 안에 똑같은 괭이 한 자루가 또 들어있어. 이번엔 아까 그림 봤죠? 엽전 한 잎을 독 안에 넣었더니 독 안에 엽전 한 잎이 또 들어있는 거야. 농사꾼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. 으아, 엽전 한 잎을 넣어볼까? 쨍그랑 쨍그랑 두 개의 엽전이 생겼어요. 신기한 독이 있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졌어. 이 동네 부자 영감이 하나 있는데 소문을 듣고는 욕심이 왈칵 나서 견딜 수가 없어. 그래서 부자 영감은 농사꾼을 찾아가서 여보게, 이 독은 내 것이 틀림없네. 아니, 내 밭에서 파낸 독인데 어째서 영감님 독이란 말이오? 그 밭이야 원래 내 밭이었잖아. 나는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독은 팔지 않았거든. 여러분들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는 것은 실제로 말을 소리내어서 말한 내용은 글을 쓸 때 큰 따옴표로 이렇게 저렇게 묶어줘요. 나중에 쓸 때 참고하세요. 그럼 원님한테 가서 재판 받아봅시다. 농사꾼은 부자 영감과 함께 고을 원님한테 가서 누가 임자인지 가려달라고 했어. 가려달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주세요.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 주세요. 이런 뜻이에요. 신기한 독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독이 자꾸 탐났어. 그러니 재판 생각은 뒷전이지. 무슨 뜻이냐면 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갔더니 원님은 해결해 주기는커녕 머릿속으로는 오, 저 독 내가 갖고 싶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? 공부 생각은 뒷전이지. 매일 게임만 하느라고 말이야. 공부가 먼저인데 EBS 방송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저기 뒤에 숨어서 몰래 게임을 하는 거 있죠? 중요한 걸 두고 다른 걸 먼저 하는 거. 그쵸? 그럴 때 아이고 재판은 뒷전이지. 공부는 뒷전이지.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여봐라. 듣고 보니 둘이 하는 말이 다 그럴듯하구나. 뭐 믿을만하구나. 이런 뜻이죠. 그렇다고 독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. 이 독은 나라에 바치도록 해라. 농사꾼과 부자 영감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멍하니 원님을 바라보았어. 원님 말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으니 어떡해. 아무 말도 못하고 독을 빼앗긴 채 털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. 여기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어떻게 있죠? 이것을 기역 대신에 히읗으로 쓰는 친구가 있어요. 어떻게 라고 할 때는 해 라고 쓰는 게 맞는 말입니다.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. 이렇게 원님이 실험적으로 먼저 원님이 가지고 있는 방망이 있죠? 방망이를 넣었대요. 믿을 순 없어. 한번 넣어보지 뭐 했더니 몇 개가 생겼어요. 하나 더 생겨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. 역시 신기한 독이로구나. 겉으로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. 원님은 당장 독을 자기 집으로 날랐어. 날랐다는 거는 이렇게 이동해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. 들고 가져갔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집엔 80살. 여러분 저번에 공부했는데 여든은 80과 똑같은 말이죠.
80살이 넘은 원님 아버지가 있어. 사실은 있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될까? 아버지가 계셔. 그 아버지가 대청에 놓인 독을 보았지. 문득 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지거든.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여러분들 엄지발가락으로만 이렇게 키가 안 닿아서 높이 볼 때 이렇게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나머지 발가락으로 힘주어서 키 높게 만드는 거 알죠? 까치발이에요. 고개를 독 안으로 쑥 그러다가 원님 아버지는 독 속으로 빠지고 말았지. 집안이 난리가 났어. 원님이 얼른 아버지를 독에서 꺼냈지. 그런데 독 안에 또 아버지. 무엇들 하느냐? 어서 나를 꺼내지 않고. 그 아버지를 꺼내니 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고 또 있고. 누가 어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.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러봤지. 그랬더니 그 많은 아버지가 다 같이 왜 그러느냐 하거든. 그러다가 아버지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지. 내가 진짜 원님 아비다. 아니야 내야말로 진짜다. 나중에는 아버지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멱살 잡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폭력인데 멱살을 잡고 치고 받고 난리도 아니야. 그러는 중에 그만 독이 와장창. 신기한 독은 못 쓰게 되고 말았어. 대청에는 아버지가 아직도 가득하니 이를 어째? 원님은 하도 기가 막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더래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고 꼭 기록을 해야 된다 하면 좋은 거예요. 왜냐면 글씨 쓰기 연습도 할 수 있고 글쓰기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나는 책 읽으면 저거 글씨 쓰기 하는 게 싫어서 난 책 읽기 싫어.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고 싶어요? 네.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나는 책만 재밌게 읽고 싶은데.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책만 오늘 재미있게 읽어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문제도 풀 수 있고 다시 이야기를 친구들과 재밌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책을 읽고 그냥 책을 다 읽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가득 그런 책의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 남아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써보면 또 더 진하게 더 기억 속에 깊이 남기 때문에 소리율 독서 노트나 독서 공책이나 오늘 공부한 내용처럼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 잘 했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, 건강한 하루 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EBS 공부도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다시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